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나누어서 문충공개 상계에 대해서 1762년에 간행된 그 이모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보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1762년에 중수되었어요. 이게 중수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족보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문성공개 족보는 그 1686년에 강희보가 나왔고, 그 다음 1743년에 걸융보가 나왔어요. 걸융보가 이 이모보보다 한 19년 먼저 나왔으니까 그 두 가문이 아주 가깝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서로 참고가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충공개 이모보 서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족보 중수서 그랬어요. 이 중수라는 얘기는 증보 간행을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어떤 족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상 천조지 제2모 2월 후손 장한 근기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성상은 영조대왕이고, 영조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두 번째 이모년, 그런데 두 번째 이모년은 말이 안 되고 그냥 이모년이에요. 왜냐하면 제2모면은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두 번째면은 6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모년이면 60년보다 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 왕위에 있질 않았죠. 그 여기 보면 이 최씨 본원이 적혔어요. 최씨 본원이 적혀 있는데, 최씨 본원은 그 문성공개 전주 최씨 족보 그 걸융부에 수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같아요. 최씨 본원은 문성공개 전주 최씨 걸융부 1743년 족보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이건 당최 전주 최씨의 유래를 적어 놓은 거죠. 근데 문충공개 전주 최씨는 토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상번호 123번 최씨 본원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모보 서문을 읽어보면은, 또 지리지에 이르기를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최씨의 저명인사 세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 세 사람은 최송년, 최균, 최척경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최송년을 맨 먼저 적었어요. 그 고려사나 다른 기록을 보면 최균이 먼저 적히고 최균, 최척경, 최송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최송년을 먼저 적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최송년을 문충공의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분들 또한 문성공, 평도공 두 분 가문과 함께 우리 가문도, 근데 문성공은 최아를 말하는 거고 평도공은 최유경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성씨고 같은 본관이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 않느냐. 완산 삼체와 전주 최씨 계열을 보면은, 이 완산 삼체는 뭐 동국, 여지, 성남, 뭐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 뭐 다 이제 뭐 지리지에 가면은 무조건 다 완산 삼체는 그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송년을 아까 먼저 적은 거는 문충공개라고 생각한 거죠. 문충공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먼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 최씨의 대표 가문으로서 문성공개와 평도공개를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서 평도공개라는 거는 문열공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은 본관의 다른 혈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듣기로 최씨는 다 같이 한나라에서 건너온 사람들로서 근원이 비슷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본관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그 후손들이 각기 따로따로 봉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군을 받았다는 근거, 그러니까 옛날 유적지죠, 를 발견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이제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는 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 중국 유래설은 조선 후기에서 그 사대주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만연했어요. 우리나라 얼추 모든 가문 족보가 자기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 이제 많은 가문이 근거도 없이 중국 유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문충공개 고문을 보면 상주에서 왔다고 적혀 있는데도 중국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중국은 엄청난 문명국이고 조선은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을 보고 이제 그걸 따라가니라고 사대주의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한국은 선진국이고 중국은 완전 후진국이야. 지금 와서는 이 사대주의가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이죠. 전혀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고구려 성씨를 얘기를 할 때 그 진주광씨의 시조 강이식이란 이름은 원래 역사상에는 없는 이름인데 일제시대 그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가 진주광씨 시조고 고구려의 장군이다 하고 했다 하는, 그렇게 지어내서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것에 대해서 그 진주광씨 후손 한 분이 저한테 그 이의를 제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저한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은 조선 전기의 최산두가 지은 글에 강이식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최산두는 그 글을 지으면서 진주광씨의 그 가장을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이식이 고구려 장수가 아니고 수나라 장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진주광씨 계사보 1833년 계사보 서문을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시조 강이식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시조 강이식은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병마원수로 참전했다. 즉 강이식은 고구려 장군이 아니고 수나라 장군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마원수가 수나라 병마원수예요. 고구려 병마원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단재 신채호가 진주광씨 족보를 보니까 시조가 강이식인데 수나라 병마원수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걸 바꿔서 고구려 장수라고 적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이식이 수나라의 병마 원수였다면은 자치통감을 보면은 그때 그 수나라 별동대 8개 부대의 사령관 이름이 전부 명단이 나열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최씨, 그 최홍승도 나와 있죠. 최홍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8명의 그 사령관 중에 최 씨는 있어도 강 씨는 없어요. 만약에 강이식이 정말로 수나라 병마원수였다면 자치통감 명단에 적혀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이식을 수나라 병마원수로 했다. 여기 보면 뒤에 뭐 안 돌아가고 남았다 뭐 그렇게 적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적은 것은
강이식이 진짜 병마원수로 참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4대주의 사상에서 그렇게 지어낸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그 일반 학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이식이 고구려 장군이라는 얘기는 단재 신채호가 그렇게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진주광씨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강이식이란 이름이 조선시대 기록에도 1833년에 발행된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식이란 이름을 신채호가 지어낸 것은 아니야. 그러나 진주광씨 집안 책에는 고구려 장수가 아니고 수나라 장수라고 적힌 것을 아마 신채호가 이 적군으로 이렇게 바꿔서 고구려 장수로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